선거 후보가 유권자나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유사한 사건을 놓고 검찰의 판단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오해가 일고 있습니다. 군산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제시했던 중고차 수출 단지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지명과 노래가 바뀌고 관련 시설은 교육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사안마다 잣대가 다른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골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아온 한 축협 조합장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유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홍삼 세트를 돌린 이항로 진안군수 역시 직접 증거가 없었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건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골 세트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도내 축협의 한 조합장.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조합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복수의 증언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며 재수사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직접 증거. 검사한테 최종적으로 지금 의견을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한 거라서 우리 측에서는 충분히 했는데. 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 검찰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유권자에게 홍삼 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군수 사건의 경우 검찰은 선물로 쓰인 홍삼 세트는커녕 선물을 받은 참고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군수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와 공범들의 카톡 내용을 근거로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2심 법원 역시 군수가 받은 감사 인사 등을 직접적인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번 사건을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는 이유인데 선물을 실제 받은 참고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조합장 이름으로 고기도 받고 사골도 받고 그럴 때마다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됐다고 보면은 잘못된 부분 아니냐. 누가 봐도 다르지 않은 사안을 두고 검찰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동반 침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그나마 눈길을 끈 정부 대책이 군산 중고차 수출 단지 조성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세우는데 난색을 보인 기획재정부 때문인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군산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들여 군산항옆 임해업무단지에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입니다. 수출 비즈니스 센터와 정비 부품 공급 단지 등을 갖추어 국가 차원에서 중고차 수출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연간 6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1,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작업이 막바지 단계임에도 설계비 50억 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규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인천 중고차 수출 단지가 민간 투자로 조성된 점을 들어 국비 지원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우리 산업위기지역 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랑 같이 해서 기재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뜻밖의 진통에 도내 상공업계 역시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군산을 위해 세운 대책이 정부 심사 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것은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경쟁국인 일본과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예산 반영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새만금 설립 검토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확장 가능한 부지와 원활한 전력 공급,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제2 데이터센터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 저장 장치를 갖춘 시설로 네이버는 제2 데이터 센터 건설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년 전인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 용기를 기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나무 소녀상이 한아름 진열된 곳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각자 잘 쓰지 않는 텀블러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일일이 다 이거 손으로 딴 거거든요. 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한 사회적 기업이 작가 8명과 함께 2달간 밤낮으로 만든 원목 소녀상 814개를 안 쓰는 텀블러와 교환해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제 작년에 마침 위안부 기림의 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알아보고 이거를 좀 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자. 오늘이 위안부 기림의 날인 거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이 광복절이고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을 하게 된 것 같고. 피해 할머니들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 옆에선 그 시절의 소녀를 만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고 남일 같지 않고 당연히 사죄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로 지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전주 풍남문광장에는 4년 전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는데요. 이후 도내 각 시군에서 잇따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주와 군산을 시작으로 올 초 부안에서 제막된 소녀상까지 모두 10곳, 대부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여 제작됐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나비도 우리들의 하나하나 작은 날갯짓이 변화를 이루고 우리의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나의 소망을 담아서 아베 정권의 역사 부정과 수출 규제 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기억과 공감이 세대를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인데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역시 하나둘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흰색 천을 걷어내자 전주 동산동의 새로운 지명 여의동을 알리는 비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의 역사 부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주민 공모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저 어려서 여기가 일본 학교였어요. 70년 넘어서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 현판도 바꾸고 동산동을 여의도로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해요. 동산이란 지명이 쓰이기 시작한 건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일본 미쓰비시 창업자의 아들 이와사키 하시야가 아버지의 호 동산을 따 이곳에서 대농장을 운영하면서부터입니다. 복잡한 절차에 그간 명칭 변경이 늦어졌지만 광복 74년 만에 전범기업의 흔적을 완전히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제 일제 잔재인 동산동 명칭이 여의동 우리의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 다가교의 일본식 석등입니다. 1940년대 신흥고 일대에 일왕을 참배하는 신사가 들어서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곳에는 일본식 석등의 역사와 의미를 밝히는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치욕스런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석등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기둥 위의 석등은 신사참배의 길을 비추는 용도였지만 이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육과 신앙, 독립과 민주주의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전주 기림봉에 있는 친일파 이도왕의 묘소에는 단죄비가 세워졌고 친일 시인 김해강이 쓴 전주 시민의 노래도 연말을 목표로 개정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에선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 돼
독립선언문 이어쓰기 행사를 여는 등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본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 상인연합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16,000여 회원들의 무역 보복 저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원 300여 명도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한일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며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의 종합경기장 개발 참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로부터 우리 땅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종합경기장은 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만큼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롯데의 개발 참여에 반대했습니다. 또 일본 자본이 포함된 롯데에게 현 시국에 개발권을 주는 건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대표가 평화당 분당 사태에 도민에게 죄송하다며 정치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지지를 받아온 평화당이 분열의 위기에 처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면목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연말 범보수연합 태동에 맞서 범진보연합 결성에 역할을 하겠다며 탈당파에게 다시 당에 복귀해 함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장수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18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착 당시 A양이 이미 숨져 있었다며 본인 호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